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록히드 마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정된 내년 초 부동산 구입 끝날 때까지만 제발 현재 주가 수준으로 계속 머물러 주길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는 종목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영상 초반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현재 매수 희망 기업 3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매년 제 투자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년에 제가 계획한 주식 직접 투자 목표 금액은 USD 3만 불입니다. 현재 록히드 마틴 주가가 내년 초에 지금 현재 수준보다 많이 오르지만 않는다면 꼭 매수할 종목입니다. 그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 기업이 왜 지금 매수하기 매력적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주력 산업이 첨단 전투기와 최첨단 기술들을 주로 다루는 미국 군수 기업이고 주가는 항상 보시는 차트처럼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세계 1위 군수 업체입니다. 세계 3위 군수 업체는 미국의 보잉사입니다. 원래 2위였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릴 레이시온과 UTC,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과의 합병으로 레이시온이 2위의 거대 항공 군수 업체로 성장함에 따라 보잉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잉은 민간 항공기만 제작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보잉 전체 매출의 대략 30%가량이 군수 관련 매출입니다. 그렇다고 보잉이 록히드 마틴처럼 전투기를 제작하는 건 아니고 가령 보잉사의 KC-46 페가수스 공중급유기가 유명한 보잉의 군수 관련 대표적인 비행기이고 C-17 수송기 역시 보잉의 대표적인 방산 관련 비행기종으로 유명합니다. 보잉의 민간 항공기의 전문성에 어울릴 만한 기종들을 군용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군수 업체는 방금 전 말씀드린 미국의 레이시온입니다.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는 미사일 시스템 관련 세계 최고 업체이며 UTC, 즉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와 합병 전에도 이미 매출액 규모가 보잉과 맞먹는 회사였습니다. UTC가 이익이 별로 나지 않는 오티스와 캐리어를 분사로 떨궈버리고 나머지 핵심 항공 사업을 레이시온과 합병하여 강력한 항공 군수업체가 탄생하였습니다. 레이시온 조직이 싱가포르에도 적지 않은 규모로 있어서 제게는 더 친숙한 기업이고 언제 기회되면 이 기업도 분석을 좀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사실 제가 군사적으로 잘 모르지만 세계 군수업체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미국 기업이며 이 세 기업의 포트폴리오만 합쳐도 거의 모든 밀리터리 솔루션이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록히드 마틴 주가 얘기로 돌아서 보면 절대적으로 바이, 즉 매수 의견이 많은 종목입니다.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매수가는 448.33불이므로 현재 17.8%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록히드 마틴 주가는 항상 저평가되어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6개월 전인 지난 3월 폭락장에서는 적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 주가가 왜 지금 매력적인 가격인지는 어느 정도 역사가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가령 2018년 초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애널리스트들은 록히드 마틴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고 외치자 결국 주가가 2019년 하반기에는 올라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매수가까지 올라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3월에 급격히 떨어지고 아직도 전고점을 회복 못함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매수가는 2020년 초와 같은 값을 유지하고 있으니 현재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주가는 애널 목표가 수준대로 올라올 것이 뻔합니다. 실적으로 보나 그 어떤 각도로 기업을 봐도 주가가 안 올라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당률은 2.52%로 나쁘지 않은 편이며 17년 연속 배당금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여전히 배당금을 늘리고 있으며 분기 기준으로 9억 3천만 불을 주주환원에 썼고 6억 7천만 불은 배당금으로 2억 6천만 불은 자사주 매입에 썼습니다.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 22억 불에서 투자, 즉 캐피탈 익스펜디처인 캐펙스를 뺀 프리 캐시플로우 금액이 18억 불이므로 총 프리 캐시플로우 값의 51%가량을 주주환원으로 사용한 겁니다. 2019년 연간 보고서 실적으로 보면 총 26억 불을 배당금에 썼고 12억 불을 자사주 매입에 썼습니다. 기간 보유량이 77.56%나 될 만큼 투자 기간과 일반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종목입니다. PER은 16.68배입니다. 항공주 섹터의 평균 PER이 26.47배라고 하니까 동종 섹터 평균에 비해 낮은 PER을 보여줍니다. PEG는 2.32로 나와 있습니다. PEG는 최근 나이키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고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려서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PEG 2.32라는 값은 지난 EPS 성장률, 즉 트레일링 값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향후 EPS 성장률을 기준으로, 즉 Projected EPS Growth Rate을 기반으로 PEG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0년 예상 EPS는 23.63불이고 2021년 예상 EPS는 26.57불이라고 하니 12.4%의 EPS 성장을 내년도에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퍼가 16.68이니 퍼 16.68 나누기 EPS 성장률 12.4%
는 PEG 1.3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PEG는 1보다 높긴 하지만 고평가라고 하긴 힘든 정도의 괜찮은 PEG 값입니다. 지난 6년간의 매출과 이익 성장률을 보면 군수 산업이 어느 정도 국제 정세와 경기에 영향을 받는 시클리컬 성격의 종목이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매출이 성장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세전 이익인 인컴 비포 인컴 텍스 즉 EBIT 값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60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62억 달러로 10.25%의 순이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럼 지난 2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캘린더 이어를 피스칼 이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회계 연도가 실제 달력상 연도와 동일합니다. 2020년 6월 말에 마무리된 2020년 2분기 실적이 7월 말에 발표가 되었고 2019년 동기 대비 매출면에서나 이익면에서나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미국 실물 경기가 아작난 마당에 실적이 오히려 좋아지고 2020년 실적 전망치마저 상향 조정시키는 엄청난 내공을 발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것이 기축통화, 달러를 찍어내는 세계 최강 천조국을 매출의 주요 고객처로 둔 록히드 마틴의 위험입니다. 간단히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15% 성장했습니다. 분기 EPS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6%가 성장했습니다. 분기의 EPS 성장률만 보면 16%이고 아까 살펴본 현재의 퍼가 16배였으니 PEG는 정확히 1이 됩니다. 분기 실적으로만 쪼개서 보면 현재 주가가 PEG상으로는 거품이 하나도 안 끼어있다는 겁니다. 이런 추세를 근거로 그리고 과거 EPS 성장률 대비 퍼 값을 기준으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한 결과 현재 주가가 17.8%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제 생각에도 현재 확실히 저평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실물 경기 회복이 너무나도 불확실한 이 상황에서 록히드 마틴은 실적 전망을 사양 조정했습니다. 2020년 연간 매출, 영업이익, EPS, 캐시플로우 할 것 없이 모든 파이낸셜 KPI를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매출의 실적 전망에 대한 상향 조정을 사업부별로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록히드 마틴의 사업부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MFC 사업부, 즉 미사일 앤 파이어 컨트롤 사업부를 제외한 3개의 사업부의 매출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4개의 사업부는 에어로노틱스, MFC, 즉 미사일 앤 파이어 컨트롤, RMS, 로타리 앤 미션 시스템, 그리고 스페이스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에어로노틱스는 항공 관련으로 전투기 사업 분야이고 MFC는 한마디로 록히드 마틴의 화력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입니다. 미사일 등을 포함한 무기들 뿐만 아니라 무인 정찰 관련 솔루션, 아이언맨과 같이 군인의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장비류까지 다양한 군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RMS는 헬리콥터를 포함 미사일 방어 시스템, 수중 어뢰 등의 공격 시스템, 다양한 통신 시스템 등의 솔루션 등을 제공합니다.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항공 우주 관련 사업이고 가령 록히드 마틴이 위성을 직접 쏘아 올려 전 세계 미군들이 GPS 신호를 받게 하거나 위성 통신 등이 가능하게끔 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사업부별로 아주 간단히만 살펴보면 에어로노틱스 사업부는 말 그대로 모든 종류의 전투기, 수송기, 민항 항공기, 무인기, 레이저 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 명실상부한 록히드 마틴의 중심 사업 부문입니다. 일반 상업용 항공기와 헬리콥터 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 록히드 마틴에 적용되는 산업 표준은 군용과 우주 항공 등급이 합쳐진 산업 표준 요건이 적용될 텐데 이 정도면 지구상에서 가장 엄격한 품질 표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품질 기준을 보고 록히드 마틴의 민간 항공기 사업을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갖 전투기와 무인기뿐만 아니라 비행선까지도 제작을 한다고 그러고 레이저 무기도 개발한다 그러고 그 외에 다양한 폭격기와 수송기도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 사업 분야는 매출의 14%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업부의 중요성 면에서 정말 에어로노틱스와 더불어 정말 중요한 사업 부문인 MFC입니다. 미사일 앤 파이어 컨트롤 사업 부문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제1 미사일 공급사답게 천조국스러운 미사일들을 다양하게 공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군필이지만 이쪽에 큰 관심이 없어서 자세한 기술적 사항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RMS, 즉 로타리 앤 미션 시스템 사업 부문은 각종 통신 장비 그리고 최첨단 신박한 무기인 레이저, 대포, 무인 드론 등의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레이더와 통신 솔루션을 모두 제공한다고 하니 결국 나머지 3개 사업 부문이 서로 연결되어 통합 솔루션으로 제공하게끔 하는 백본 역할을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레이저, 대포가 가장 멋있어 보이는 무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사업부에 왜 들어있나 의외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실제로 레이저 로켓이라 불리우는 레이저 대포 영상을 보니 엄청난 정확성으로 날아다니는 표적을 순식간에 폭파시켜 버리는데 영화에서처럼 광선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순식간에 폭파시켜 버립니다. 록히드 마틴이 테스트 영상으로 대중에 공개한 것이 이 정도이면 실제로 미군이 탑재한 레이저 무기는 어느 정도의 실용성이 있는지 예상은 못하겠지만 이 역시도 초정밀 타격이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사업부는 스페이스입니다. 레이저 무기도 이 사업부에도 속해 있는 걸로 나와 있고, 각종 위성들은 당연히 스페이스 사업 부문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 미사일 사업 역시 여기 스페이스 사업 부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알기도 너무 복잡한 사업부들은 이렇게 대충 둘러보는 걸로 하고, 다시 실적을 보면 불안과는 거리가 먼 실적이 전망된다는 얘기가 분기 실적의 발표의 주된 내용입니다. 분기 매출을 160억 불 기록했는데 현재 수주 잔액만 1,500불이라고 하니 개인적으로 여기 임직원들이 참 부럽습니다. 프로젝트 수주를 하나하나 달랑달랑하게 해서 간신히 수주하면 직장 2, 3년 더 버티고 수주 잔량이 없어지면 바로 대량하고 들어가는 사업부들을 가진 기업들도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기본적으로 2년치 수주는 항상 잔량으로 달고 다니는 기업이 록히드 마틴이 정말 부럽습니다. 수주 잔량이 2년치라는 건 생산 캐파시티대로 수주를 꽉꽉 채워받는다는 것일 겁니다. 수주 잔량 1,500불을 4개의 사업부가 매출 비중대로 골고루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각 사업부별로 실적을 구분하여 발표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크게 살펴볼 부분은 없습니다. 주 고객이 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코스트가드 등일 것이고 그 외에 미국 최우방국들일 겁니다. 민간 항공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 간 전략 사업일 것이고 이런 형태의 사업에서 매출 이익률이 얼마이고 순이익률이 얼마이고를 들여다보고 논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 입사하는 것 자체가 거의 준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것만큼이나 클리어런스가 필요할 것이고 사업의 이익 구조 역시 국가기관과 전략적 합의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세제 관련해서 큰 변화가 있는 연도만 아니라면 수익 구조는 비슷할 겁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공급되는 전투기는 F-35입니다. 2분기에만 25대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F-35는 스텔스 수직 이착륙 전투기로서 미국이 이스라엘, 한국, 일본 등의 군사적 최우방국이 아니면 절대 판매를 하지 않는 전투기라고 합니다. 그냥 F-35와 공중전을 붙는다는 건 그냥 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고 최근에 UAE가 F-35 전투기 구매를 간절히 하고 싶어서 이 대가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국가들이 보유하기를 꿈꾸는 전투기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상대적으로 좀 짧습니다. 재무 상태표도 들여다보긴 했는데 사실 록히드 마틴 같은 기업의 재무 상태가 크게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인해 굳이 영상을 만드는 저도 그렇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재무 상태표를 깊이 들여다보는 건 투자자로서 크게 의미 없는 성격의 투자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의 길이에 시간 낭비를 방지하고자 이와 관련 내용은 뺐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도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주 고객사가 미국 정부기관과 미국의 최우방 선진국 정부기관이므로 고객들은 세계 최강 우량 기관들입니다. 코로나로 미국과 전 세계 실물 경기가 망가진 이 상황에서도 록히드 마틴은 실적은 잘 나온 것뿐만 아니라 실적 전망까지도 상향 조정했고 수주 잔량도 2년치 이상 쌓여있고 군수산업이라는 산업 특성상 록히드 마틴의 향후 매출 성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도 그렇고 이번 분기 EPS 증가 추세와 현재의 PER을 보면 현재 주가는 저평가로 보입니다. 배당 성향도 좋고 자사주 매입 등의 주주환원 정책도 매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해지고 미중 분쟁이 무역, 경제 분야에서 더 나아가 군사 충돌이라는 상상하기도 힘든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아마 유일하게 폭등하는 주식이 록히드 마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서 세계 정세가 매우 불안해지면 국지적인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전 세계의 여기저기 국지적인 분쟁 역시 록히드 마틴에게는 호재입니다. 현재의 주가로 봤을 때 현재는 매수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언제나 말씀드리듯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조만간 제가 보유한 현금으로 부동산 구입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투자하는 주식 종목들의 포트폴리오를 재미삼아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 주기적으로 보여드리고 제 전략이 당연히 항상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투자하는 전략들을 실제로 공유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늦어도 내년 초부터 제 포트폴리오에서 보실 종목 중에 하나가 록히드 마틴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종목입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3개월마다 하고 있는 투자 관련 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에 대해 재테크 상식 차원으로 공유드리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 다시 기업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